지난 1일 100년 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일본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에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행사가 조총련이 주최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확정된 곳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거 맞습니까?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헌법과 의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이 탈당 전 소속됐던 민주당은 거리를 두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 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고 행사에 참석해 헌화만 했을 뿐 실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은 윤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지난 1일 오전 일본 도쿄 요코하미초 공원 100년 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가 있는 이곳에서 추도식이 열렸고 오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추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 행사 모두 참석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오후 행사가 조총련이 주최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후 행사 주체는 조총련 도쿄도 본부와 도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라고 보도했고 행사 현수막을 보면 간토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이라고 북한식 표기로 쓰여 있습니다. 통일부는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된 곳인 만큼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거 맞습니까?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헌법과 의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선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이 탈당 전 소속됐던 민주당은 거리를 두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미향 의원 윤리를 제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윤미향 의원 측은 민족의 크나큰 비극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에 써먹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행사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접촉한 일이 없어 과태료 부과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다음 주제도 다뤄보죠. 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이라고 줄여 부르죠.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윤춘원 논설위원. 예. 이번 행사에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걸 두고 정부 여당이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참석하게 된 건가요, 윤미향 의원이? 일단 이번 행사가 윤미향 의원이 이제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러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어떤 행사에 가게 됐는지를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0년 전에 도쿄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5분 사이에 3차례나 이루어져 가지고요. 당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고 부서진 집만 해도 한 20만 채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0세기에 겪은 가장 큰 자연재해로 불리는 게 이제 관동 대진이라고 보통 불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과정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제1동포들이 일본 자경단들에 의해서
많이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때 최고 한 6천 명까지 살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당시에 희생됐던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의 한 곳에 그분들을 위한 위령비가 1974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납골당도 같이 있는 곳이에요. 뭐 윤춘호 논설위원께서 도쿄 특파원 하실 때도 가신 적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9월 1일이 되면 네. 거기에서 위령 행사, 추모 행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특파원들도 거기 취재를 자주 가는 곳이고요. 그런 곳인데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제일동포들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뜻 있는 뭐 시민단체라고 그럴까요? 평화를 옹호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되게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더군다나 이제 그 행사가 100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관동 대지진 큰 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죠.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보다 더 큰 단체가 조직이 됐고 거기에 이제 윤미향 의원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일본 당시 신문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보니까 네. 육구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두 곳에서 오전과 오후 같은 곳에서 행사가 2번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열린 행사는 일본 시민 단체들이 일한 일조 협회 도쿄 도지부라고 하는 네. 도쿄 연합회라고 하는 데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고요. 두 번째 오후에 열린 오후 1시 반에 열린 행사는 보니까 거기에서도 일본 시민단체들과 그다음에 제일동포 특히 이제 이른바 조총련 계열 쪽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단체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신문들이 보도하는 내용하고 네. 윤미향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행사는 순순히 조총련 행사였다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있는가 하면 네. 그게 아니고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같이 하는 행사였고 거기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일본 시민들,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고 해외로부터 온 우리나라 동포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하는 윤미향 의원의 의견이 엇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총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네. 총련이 주관하는 그다음에 주관이 아니라 총련이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한 그런 행사에 윤미향 의원이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로 참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총련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윤미향 의원의 주장인데, 자, 박경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정부 여당이 잘못 비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까 우리 논설위원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윤미향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아니, 또 다른 언론에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일본 신문들 저긴데 도쿄 특파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윤철호 의원님이 윤미향 의원의 물론 그 SNS에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신문 보도하고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도 참고를 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뭐 다른 언론에서 보기로는 이 주체가 아까 뭐 실행위원회라는 데가 있고 또 그 다음 행사는 이제 조총련 도쿄도 지부에서 지금 주최하는 행사 이렇게 뭐 명기가 돼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행위원회든 어쨌든 조총련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행사라면 저는 국회의원에서 당연히 신중을 기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총련 하면은 일단 법률상으로도 지금 반국가 단체이고 우리가 예전에 조총련 관련된 간첩 사건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조총련을 지금 북한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조총련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에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들도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될 판인데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면은 그 행사가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조총련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는지 저는 면밀하게 봤어야 된다. 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사전에 미심쩍으면은 자 조총련이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인데 내가 가도 되는지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 거죠. 네, 전재수 의원도 현역 의원이신데 어떻게 집회 성격을 그렇게 확인하고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초청장이 오거나 하면 어디서 주최하는지 참석하는 사람들의 면면은 어떤지 뭐 거의 대부분 확인을 좀 하죠. 물론 이제 바쁘고 뭐 급할 때는 그냥 뭐 가가지고 뭐 확인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제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서 하게 되면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런 차원에서 윤미향 의원의 일정은 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이 마치 친북 단체를 접촉하고 그래가지고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그것은 과도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거든요. 1923년에 있었는데 엄청난 자연재해였는데 근데 자연재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먹는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이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는지 일본에서 진상조사, 실체 규명도 안 되고 있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아까 우리 윤순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동 대지진 100주년 추도 실행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여기에 여러 수십 개 단체가 함께 했는데 그 여러 수십 개 단체 중에 하나가 조총련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이것을 무슨 반국가적 행위를 했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민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한일의원연맹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하고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에서 민단에서 이제 민단이 함께하는 여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가지고 국가 전복 업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100주년입니다. 관동 대지진 우리 조선인들이 집단적으로 유언비어를 통해 가지고 학살당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 규명 이런 것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수 의원님. 예, 일단 뭐 반국가 단체를 접촉하고 뭐 한 것으로 우리가 매도한다 근데 그러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승인 없이 접촉을 할 때 승인을 받고 접촉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한 것이요. 윤미향 의원이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참여를 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날에 지금 민단에서도 지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민단에 하는 행사를 참여를 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민단에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유독 왜 조총련이 그 구성원으로 돼 있는 그게 주최하는 구성원으로 돼 있는 거기 행사에 참여를 합니까? 거기 참여를 하면은 더 추도의 마음이 더해지고 이쪽에 참여하면 추도의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초에 선택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놓은 메시지가 또 눈길을 끕니다.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정치 진영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뭐 윤미향 의원을 콕 찍어놓고 언급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윤미향 의원을 사실상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8.15 경축사 때부터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오늘도 이제 반국가 행위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역사와 또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용어들이죠. 우리가 친구들하고 또는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소주 한잔 할 때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 있습니까? 반국가 행위 씁니까? 반국가 세력 이런 단어 씁니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경제, 군사, 안보 모든 부분에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7, 80년대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극우 유튜브에서나 유통될 법한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